안녕하세요. 밤 9시 덕터 유진입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 며칠 비가 자주 내렸죠. 가을비는 여름비랑 다르게 마음을 조용히 적시고 가는 것 같아요. 창밖 소리 들으면서 차 한잔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긴 추석 연휴가 끝난 첫 주였어요. 잘 쉬셨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긴 연휴 뒤에는 몸보다 마음이 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느려도 되고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니어 분들을 위한 재밌는 뉴스 2가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공동노후 생활을 선택하는 시니어들이 정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60대 이상 여성들이 집을 함께 쓰면서 요리도 하고 정원도 가꾸며 노후를 보낸다고 해요. 저는 이 뉴스를 읽으면서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은 내 인생의 오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시간을 소중히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시니어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80%를 넘었다고 발표했어요. 요리, 미술, 디지털,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형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형부가 은퇴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처음 한 달은 집에 있는 게 정말 좋다고 했어요. 아, 드디어 자유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2달째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대요. 언니가 저한테 한 말씀 있어요. 유진아, 처음엔 좋았는데 요즘 자기 남편이 유령 같아. 밥은 옆에 있는데 마음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형부는 퇴직 후에 내 역할을 잃어버렸던 거야. 30년을 같은 회사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확히 계산된 시간에 움직였던 분이 갑자기 할 일이 없다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이 뉴스가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형부한테 제안했어요. 형부, 뭐라도 해봐. 어떤 클래스든 가봐. 형부는 도자기 클래스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정말 달라졌대요. 언니가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유진아, 요즘 자기 남편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해. 도자기로 뭘 만들었는지, 다음에 뭘 만들 건지, 유령이 사람이 됐어. 매일 밤 형부가 내일은 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 설렁설렁 잘 자고 있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도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역할이 뭔지 막연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한 가지만 도전해 보세요. 형부처럼요. 새로운 뭔가 당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기 위해 좋은 뉴스를 나눴으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혼자인 밤에 대한 거예요. 사연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 74세 여성입니다.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밤마다 정말 외롭고 불안해요. TV도 지겹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요, 정말 오래전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의대 다닐 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외로움이라는 건 질병이 아니라 신호야. 당신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누군가가 특정한 한 명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 아파트 7층에 혼자 사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는 저 사연자분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매일 저녁 정확히 7시가 되면 그분은 뭘 하냐면요.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요. 클래식이 주로예요. 최근에는 쇼팽의 야상곡을 자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분 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 동네가 정말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분이 혼자 사시지만 그분이 틀어놓은 음악 때문에 이 골목의 누군가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바로 나만의 의식이 만들어질 때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의식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루틴은 일상적인 반복이잖아요. 근데 의식은 그건 마음을 담는 행위가 돼요. 예를 들어 종교인들이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또는 일부 문화에서 차를 마시는 것처럼 그 행위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거야. 이 사연자분도 그런 의식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구체적으로 제안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저녁 7시 아니면 당신이 가장 편한 시간으로 정하세요. 그 시간에 당신만의 저녁 의식을 시작하는 거야. 먼저 할 일은 밥을 먹고 난 후 집안을 조용히 정리하세요. 밥그릇을 치우고 쿠션을 정렬하고 창문을 열어요. 그 행위들이 오늘은 이제 끝났다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 다음 조명을 한 단계 낮춰요. 밝은 조명이 아니라 마치 저녁 노을이 비치는 것처럼 그 정도의 밝기면 돼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요. 음악이 아니면 팟캐스트도 좋고 오디오북도 좋아요. 곡은 그냥 빗소리나 숲의 소리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소리가 당신을 혼자라고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따뜻한 물을 한 잔 준비해요. 커피나 차가 아니라 그냥 따뜻한 물이면 돼요. 그 물을 마시면서 당신은 자신에게 말해줘요. 오늘도 잘 견뎌냈어. 오늘도 살아있어. 오늘도 내가 있었어. 이 의식이 30분, 1시간 정도 이어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혼자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혹은 너무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과 제대로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아니 일주일 정도 반복하다 보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당신은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저녁 7시가 되면 내 시간이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7시가 되기 전부터 당신의 마음이 살살 차분해져요. 왜냐하면 당신이 계획할 수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의일에는 자꾸 미래를 생각해요. 내일 뭘 해야 하나?
모레는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당신만의 의식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돼요. 따뜻한 물이 입술에 닿는 순간, 그 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순간, 당신은 온전히 그 순간에 있게 돼요. 저희 아파트 7층의 그분처럼 당신도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밤 9시면 저 유진이가 당신을 찾아오거든요. 당신의 모든 외로움을 안고 당신의 모든 시간을 존중하면서요. 그래서 제 제안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7시 당신만의 의식, 그리고 밤 9시 유진이의 목소리, 이 두 가지가 당신을 구성하는 새로운 루틴이 돼줄 거야. 그리고 믿어봐요. 30일이 지나면 당신은 혼자인 밤이 아니라 내 밤이라고 말하게 될 거야. 이제 건강한 스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밤잠의 질이에요. 좋은 수면은 장수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이엔 왜 이리 깨고 뒤척이고 다시 못 자는지 상담할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저는 의학적 관점에서 수면질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후 2시에서 3시쯤 한두 시간을 자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유진님, 낮에 1시간을 자면 밤에 훨씬 잘 자 같은데요? 라고 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수면 시스템은 하루에 필요한 수면량을 자동으로 계산하거든요. 낮에 한두 시간을 자면 밤에는 그 시간만큼 덜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밤에 못 자게 되는 거죠. 대신 낮잠은 카로우샤라고 부르는 20에서 30분의 짧은 수면만 하세요. 이 정도면 피로는 풀리지만 수면 사이클을 방해하지 않아요. 둘째, 오후 6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철저히 줄이세요. 커피, 초콜릿, 녹차, 검은 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카페인은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요. 아데노신이라는 게 뭐냐면 졸음을 유도하는 화학물질이야. 카페인이 이걸 막으면 뇌가 계속 깨어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후 6시가 되면 커피 대신 따뜻한 우유나 따뜻한 물로 바꿔보세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기 전엔 핸드폰을 내려놔요. 많은 분들이 누워서 핸드폰을 보세요. 뉴스도 보고 SNS도 보고 카톡도 확인하고. 근데 핸드폰의 블루라이트는 당신의 뇌를 깨우는 신호가 돼요. 마치 아직 낮이구나 라고 뇌가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 대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요. 또는 명상을 해요. 또는 그냥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당신의 뇌가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받는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한 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로요. 당신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아주 깊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믿고 해보세요.
오늘 밤 함께 나눈 모든 것들 혹시 당신의 마음에 닿았나요? 저는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누군가는 혼자 이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이 밤을 조금이라도 덜 외로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왜냐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거든요. 당신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거든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정말로요. 당신의 모든 노력, 당신의 모든 시간, 당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저는 퇴근길에서 병원 복도에서 환자들의 감사 인사를 받아요. 근데 그들의 감사가 꼭 의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감사해야 하는 건 내가 봐주고 있다.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 라는 메시지거든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메시지가 돼주고 있어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목요일 밤 9시 저 유진이가 또 찾아올게요.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요. 또 다른 위로를 가지고요. 그때까지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정말 많이. 시간 안 놓치시려면 구독 알람 해놓으시고 또 만나요. Good night. 오늘 하루 충분했어요. 당신의 인생은 정말 잘했어요. 힘들었던 날도 외로웠던 날도 모두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당신이 있어요. 작은 후회는 내려놔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사셨어요. 누군가를 못 도와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희망이 돼요. 당신의 인생은 정말 잘했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지금 이 밤도 당신의 것이에요. 이 밤 유진이가 당신 곁에 있어요. 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오셨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당신의 모든 노력과 모든 시간은 누군가에게 사랑이 됐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은 정말 잘했어요. 내일 또 만나요. 유진이가 전하는 좋은 밤입니다.